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됐습니다. 여자 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서울시가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를 13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인 스마트 국립박물관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아진 겁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대폭 풀리게 됐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읽히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동시에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율과 책임의 방역 체계가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게 된 건 다행이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재확산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과 일상의 영위를 위해서는 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거리두기를 완화할수록 방역 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의 대원칙인 선제적 조치, 보수적 완화의 기조를 거스르면서까지 거리두기의 단계를 내린 만큼 시민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앞서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우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국면 대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자 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에 엄정 대응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해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단과 배구연맹은 이를 방관하고 연맹 차원의 어떤 징계나 조사조차 없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체육계의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구구단 및 협회들도 최근에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난 선수들에 대한 제명 및 지명 철회 등 강력하고 당연한 조치를 행했던 것처럼 만약 여자 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이 사실이면 배구연맹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영구 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배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라면 이는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자는 문체부를 통한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해결이 아닌 제대로 된 조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배려 운전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는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인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인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을 부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고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제한속도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정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 점검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13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선결제 상품권 사용처는 1만 개, 결제 기간은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번 선결제 상품권 개편으로 사용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에 제로페이 가맹점 13만 개로 확대됐습니다. 결제 기간도 3월 말까지로 늘어났고 소비자 혜택은 기존 상품권 10% 할인 구매에 결제 시 10%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어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백 대상 가맹점 여부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나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공식 앱 지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선결제 상품권은 비대면 QR 결제도 가능해 소비자는 참여업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지 않고 웹에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QR 결제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에서 지원합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페이코 등 16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유아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한 매봉산 유아 숲체험원의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포구가 유아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봉산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해 3월 정식 개장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매봉산 속 경사가 완만한 곳에 10,000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지형과 자연 소재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했으며 도심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짚라인 마당, 숲에서 자연을 배우는 자연체험 마당, 밧줄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자극하는 밧줄놀이 마당, 기존 지형을 활용해 오르고 내리기가 가능한 경사놀이 마당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포구는 신규 개장을 앞두고 유아숲 체험원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27개소를 모집 중이며 참여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중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숲 지도사 1명을 상시 배치해 낙엽, 꽃 등 자연 속에서 볼거리를 찾는 숲속 생태 관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을왕시는 지난 2일 을왕 시니어클럽과 아름채 노인복지관, 사랑채 노인복지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기억이음교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기억이음교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과 SNS 활용 교육을 이수한 스마트 매니저가 각 반에 담임이 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치매 안심센터는 사전 사후 인지 선별 검사와 평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니어클럽은 스마트 매니저 양성과 행정 분야의 지원을 맡고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복지관은 교육 대상자 모집을 맡습니다. 3월 중순 교육 시작에 앞서 대상자 모집과 1:1 인지 선별 검사, 스마트폰 사용법,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시니어클럽의 각 반 담임인 스마트 매니저와의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두뇌 건강과 인지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우리 시가 대표적인 치매 안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마트 기억이음교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을왕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나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대전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새로운 청년 활동가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시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4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청넷은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의제 발굴과 정책 연구에 참여해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대전시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대청넷 4기 회원은
청년활동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시는 대청넷 회원에게 정책연구활동 지원과 청년활동과 전문가와의 컨설팅, 다양한 청년들과의 교류와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인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선점한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박물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2억 원을 들여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 인공지능 도슨트 로봇을 활용한 전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인공지능 도슨트 로봇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로봇에 축적되는 관광객 빅데이터를 문화시설 활성화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람객 동행 전시 해설을 담당할 인공지능 도슨트 로봇에는 안면 인식 및 심층기계 학습을 통한 개인 맞춤형 전시 해설 기능을 탑재하는 등 기존의 전시 안내 로봇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2021 평창 평화포럼이 2월 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 평화포럼은 올해로 제3회를 맞아 세계 지도자급 인사와 평화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한 글로벌 포럼인데요. 평화에 대해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코이카가 주최하고 2018 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2021 평창 평화포럼이 2월 9일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3주년을 맞춰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행사였습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과 함께 평화 뉴딜의 대주제 아래 펼쳐진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창 평화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사회 공조가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펼쳐져 지구촌 평화의 뜻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2021 평창 평화 포럼이 아주 철저한 방역 아래서 안전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축산교류와 스포츠 과학에 대한 평창군 주최 세션이 개최되어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공공기관과 더불어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새해 의제와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화올림픽의 대명사인 평창의 의미를 살려 평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스포츠 세션을 포함한 총 5가지 핵심 의제로 진행됐습니다. 의제는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공외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 뉴딜이라는 대주제 아래 핵심 의제들 하나하나 그 의미와 실천 방안을 나눴습니다. So we're here participating in the Peace Forum because all of our athletes that are in the Sliding Champions program, we thought it'd be very educational to be here and to get some experience with some of the ideas and the plans that Sou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have to promote peace. So it's really interesting, learning the history, learning the culture, and yeah, it's been an amazing experience. 특히 스포츠 세션에서는 평화 증진의 매개로서의 스포츠 사례와 교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공동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 실천 방안과 함께 스포츠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So yeah, the 2024 Youth Olympics, I hope it's going to be successful. Obviously it's going to be held here in Gangwon Province, and there's the opportunity for sport to bring together athletes and the two nations, the two Koreas. So hopefully, we'll be able to use that avenue to promote peace as well, and to educate the next generation that we should be spreading some love, spreading some peace, and we can all get along if we want to. 2021 평창 평화 포럼은 ICT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의 포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평화의 플랫폼으로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평창 평화 포럼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1 평창 평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도 평창 평화 포럼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리면 감동의 물결이 여전히 생생하게 전해지곤 하는데요. 이제는 그 영광의 순간을 평창올림픽 기념관에서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과 영광의 순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평창올림픽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올림픽 기념관 개관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개최됐습니다. 50억 원을 투입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리모델링한 기념관은 지상 3층의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상설 전시실, 세미나실, 뮤지엄숍, 옥상 전망대 등을 갖췄습니다. 전시 공간은 올림픽의 순간들이라는 큰 주제로 동계올림픽의 역사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이해, 올림픽 유치 여정, 하나된 열정, 그 겨울의 강원도 등 4개로 구성해 당시의 현장감과 추억,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역대 동계올림픽 기념메달과 성화봉 모형 등 800여 점의 기념품을 전시해 기억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또한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등 대형 유물과 조형물 포토존을 마련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영농 시기에 맞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작물 재배 필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영농 시기에 맞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작물 재배 필지를 소유한 3,982개 농가를 대상으로 47,342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소유하면서 당초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1월 중 군비 자체 사업 2차 추가 신청을 통해 확정됐으며 살포 희망 시기에 맞춰 적기 공급으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은 지역 농협을 통해 2월 중순부터 실시하며 농가에서 신청 시 희망한 해당 지역 농협에서 일괄 공급하므로 영농기 이전에 인수받아 살포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지역 주민과 역사 이용객에게 관광,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횡성역 거점 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횡성역 거점 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새로운 교통 관문인 KTX 횡성 역사 주변 지역에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횡성 역사 앞 48,829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광장, 주차장, 소공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2020년 상반기 제반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8월 공사를 착수해 올해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상반기 확정될 예정인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공항별 사업을 구체화해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만큼 사업이 계획에 명시돼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반영에 공을 들이는 사업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행정수도 관문공항 지정과 활주로 연장, 국제선 여객터미널 독립청사 건립 등으로 청주공항과 협조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보령시 치매안심센터가 2월 한 달을 치매 조기검진 집중의 달로 정하고 치매 조기검진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 극복,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의 검진자를 대상으로 방역 및 위생용품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한편 보령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검사 방법은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검진 비용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보령시는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내 만 60세 이상 시민의 치매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청년 정책도 본격화합니다.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 1층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는 청년센터는 지난 12월 경남도 주관 청년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올 하반기 개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율적 모임이나 동아리, 스터디 활동이 가능한 스터디 공간, 취창업 프로그램 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청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활동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년센터 조성을 비롯해 청년 기본계획을 마련한 양산시는 자신만만 청년이 당당하게 꿈꾸는 양산을 청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인 청년의 자립, 생활, 참여 사업에 5년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데이로 지정해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학교 졸업식과 같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까지 시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안개꽃과 알스토르메리아 꽃을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기관으로 직접 배송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부도의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에 나섰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 총 152억 3천만 원 규모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 6천 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나섰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자발적 선제적 방역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측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주축으로 솔선수범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교회와 IM 선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교회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보다 촘촘한 방역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한 자발적 방역에는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교회 670여 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돼 지역 내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식물에 필요한 각종 유기양분을 공급해 생산을 촉진시키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500톤을 관내 농업 현장에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황인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2001년에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500톤을 관내 농업 현장에 무상 공급합니다. 유용미생물은 식물에 필요한 각종 유기양분을 공급하여 생장을 촉진시키고 가축의 장내에 정착해 사료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토양 개선, 악취 제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군은 미생물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미생물 품질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업미생물은 작물별 적정 시기와 사용법을 준수해 꾸준히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면 퇴비산의 발효 촉진과 냄새 저감 효과 등이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밀집된 야외 활동을 삼가면서 주말에 등산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두천 소요산을 방문한 등산객이 하산 중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동두천 상봉암동의 소요산 산림욕장에서 하산 중이던 등산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산 중 낙엽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등반 중 국가 지점번호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며 소요 구급대가 진단한 결과 우측 발목 골절이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황실 헬기 요청에 경기 소방 헬기에 인계했으며 인계 완료 후 구조대와 소요 구급대도 동반 하산했습니다. 해당 구조를 위해 구조대원 7명과 장비 2대가 동원됐습니다. 설 명절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변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설 연휴 기간에 의정부 자일동의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변전소 내 상황실 감시 모니터에 경고음이 발생해 변압기가 화재를 인지하고 119로 신고했으며 완진에는 1시간 9분이 걸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4,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력 53명과 장비 23대가 동원됐습니다. 이어서 화재 사고입니다. 부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라는 장소 특성상 아찔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방송실에서 불이 났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소방대 출동했으며 현장 도착해 확인한 바 3층 방송실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명검색 실시 후 수관 전개해 즉시 화재 진압에 임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32명과 장비 12대가 동원됐으며 완진에는 38분이 소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일부의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 수칙이 강화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보다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